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때 밑색을 채색하시잖아요. 밑색은 다른 말로 해서 초벌 채색이라고도 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밑색을 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분이시자 물고기 아트 수채화 네이버 카페 회원님께서 엊그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어떤 그림을 하나 첨부를 해주셨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질문은 뭐냐면요. 한 그림 그리고 한 객체 안에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경우에 채색을 할 때 밑색을 먼저 뭘로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댓글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이 그리는 채색 과정 이런 것들을 글로 풀어서 써야 되다 보니까 100% 정확한 표현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두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올려주셨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대충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 똑같은 그림은 찾지 못했고, 그 첨부해주신 그 그림을 따로 또 올리기에는 또 저작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의 그림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제대로 이해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나뭇잎 같은 것을 예로 들자면 하나의 개체, 하나의 나뭇잎에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밑바탕에 채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핀터레스트라는 어플 또는 이제 컴퓨터 검색을 하셔서 핀터레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출처를 밝혀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무료 이미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출처를 밝혀주시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자료들은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공유가 된 자료이지만 그 작가분들의 고유한 또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자신의 작품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어디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또 이런저런 조합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이제 밑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런 관련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요. 참고 영상으로 올리브 열매 그리기와 그 다음에 수채화 기법으로 나눠보는 수채화 그림 스타일 알아보기, 이 두 개의 영상을 같이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할 밑색을 까는 방법,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상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나뭇잎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을 밑색의 그 기초 색깔로 깔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붉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푸른색도 있고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채색이 들어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밑색을 연하게 깔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밑색을 까는 방법이 제가 그림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밑색을 까는 방법은 같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들처럼 단순하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이런 그림에서는 밑색을 깔아주고 그 젖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양한 색상들이 바로 들어가주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이런 느낌의 수채화 그림이라면 연한 색을 깔아주시고 간단하게 그리는 이 수채화 방법의 밑색을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겹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지만 색을 쌓아 올려주는 그런 횟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횟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색이 점점 겹쳐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올려주는 이런 채색의 밑색일 경우에는 연하게 더욱더 연하게 여러 번 깔아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이런 그림인 경우에는 밑색을 깔아주실 때도 어느 정도 약간 포인트 컬러들을 좀 눈에 확 보이게 한 번에 들어가 주시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러면 전자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방법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뭇잎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 그려주고요. 먼저 제가 밑색을 깔아줄 때 연하게 깔아주라고 말씀드렸죠. 밑색을 깔 때는 또 한 번 더 나눠지게 되는데 물을 먼저 깔아주고 색을 올려주는 경우, 그리고 이 본래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에 물을 깔아주고 색을 다시 올려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물을 먼저 깔아줍니다. 물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물을 깔아주는 이유는 조금 더 그림이 부드럽고 그라데이션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까는 거라 그랬어요. 꼭 물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고 발색이 더 좋게 나오겠죠. 또렷하게. 자, 저는 이제 초록색을 레몬 옐로우에다가 세루리안 블루를 섞어서 좀 맑은 초록색 연두색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칠합니다. 밑색을 까는 거예요. 밑색을 깔아주실 때도 빡빡하게 다 채우셔도 되고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빈 공간을 좀 놔두면서 얘네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살짝씩 번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지금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세루리아 블루를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채색을 해줄게요. 자, 어두운 쪽, 이런 줄기 부분 있죠. 줄기를 일단 임의로 제가 좀 대강 칠해보면은 줄기 부분 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조금 더 진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아직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죠.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라는 이 컬러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싶은 위치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가장자리 쪽으로 좀 넣어줬고요. 여기서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확 번지기 때문에 지금 사용했던 물의 양 그대로를 좀 맞춰서 써주셔야겠죠. 자, 조금 더 색깔을 묻혀와서 한 번 더 묻혀와서 자, 조금 더 이 색이 보여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이 가장자리 쪽에다가 톡톡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이 한 번에 좀 들어간 그런 나뭇잎이 됐죠. 자, 아직도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레드를 자, 물감 양을 조금 더 써주고요. 여기서 물기를 조금만 더 빼서 다시 한번 가장자리 쪽에 톡톡 이렇게 포인트로 올려볼게요. 아까보다는 많이 안 퍼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선명한 색깔이 나오죠. 자, 이것처럼 한 물체, 한 개체 안에 다양한 색깔을 넣고 싶을 때는 자, 첫 번째, 가장 이
기본적인 색깔, 이 물체가 가진, 이 나뭇잎이 가진 기본적인 색 중에서도 밝은 연두색 있죠? 그거를 이제 한번 밑색으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점차 색깔을 다른 색상들을 올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물을 깔고 우리 베이스로 물을 다 깔아놓고 채색을 한 거죠. 이번에는 제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 초록색 있죠. 얘를 깔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물을 안 깐 상태고요. 자, 요렇게 칠합니다. 제가 왜 듬성듬성 칠하냐면요. 알록달록하게 채색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것도 알록달록하죠. 자, 요렇게 듬성듬성 내가 이 초록색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줄기와 가까운 어두운 부분 쪽 그리고 조금 더 이런 형태가 명확했으면 하는 부분에 이렇게 채색을 했고 붓에서 물기를 좀 빼고 이번에는 노란색을 좀 덜어서 옆에다 믹스를 해주고요. 요 사이에다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물기를 한 번 더 빼서 거의 물로 이렇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알록달록하게 한 가지 색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색이 서로 믹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를 자, 이렇게 군데군데 칠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진하게 묻혀와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이런 데다가 찍어주고 자, 초록색도 다시 한번 살짝 묻혀와서 줄기 부분 쪽에 한 번 더 들어가줘도 되겠죠. 이렇게. 자, 요런 느낌이 나고요. 자, 색상은 똑같이 칠해줬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붉은색 컬러도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연두색을 만들어주고요. 저는 세루리안 블루와 레몬 옐로우를 섞어줬어요. 자, 연두색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칠해주고 자, 레몬 옐로우도 다시 한번 조금 믹스를 해서 밝은 부분 이렇게 칠해주고요. 물로 살짝 닦아서 더 밝은 부분을 표현해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빈 공간에 제가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빈 공간에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꽉꽉 이렇게 채워서 메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자리 쪽에 그냥 툭 건드려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번지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남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수채화의 그런 물만 느낌을 훨씬 더 잘 내줄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자, 이번에는 붓을 좀 깨끗하게 씻어서 초록색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줄기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자, 요렇게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얘는 처음에 물을 깔아줬습니다. 얘는 처음에 물을 깔지 않았고요. 얘도 물을 깔지 않았는데 깔지 않았고 자, 얘하고의 느낌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붉은색 컬러가 조금 더 선명한 것은 마지막에 한 거. 왜냐면 이 붉은색이 들어갈 자리를 우리가 비워놓고 붉은색을 바로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조금 더 선명한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 색깔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물을 깔고요. 그리고 혹은 물 깔지 않더라도 우리가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깔고 듬성듬성 이렇게 밝은 컬러라든지 이런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같은 이런 붉은 컬러들을 넣어줬었죠. 그리고 얘는 바로 이제 그
알록달록한 채색, 알록달록한 채색의 기법으로 듬성듬성 비워가면서 그 색깔을 바로바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해보니까 이 방법이 더 맞더라. 아니면 난 이 방법이 더 좋아. 아니면 나는 3번의 방법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연습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또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에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경우에 어떤 색을 밑색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을 밑색으로 해라. 그런데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다 깔아놓고 부드럽게 채색하는 방법, 물을 깔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3번의 방법은 이제 알록달록한 채색이라는 것인데 이제 조금 더 선명함을 보이게 하려면 이 3번의 방법을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선택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고 예쁜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밑색을 채색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얘는 이제 간단하게 그치만 이제 수채화의 물맛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칠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포도 그림이나 뭐 그동안 그렸던 이제 제 스타일의 그림들은 물론 이런 그림들도 있지만 최근에 올렸던 그림들은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색을 쌓아 올리는 방법,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물을 깔아주고 또 같은 방법으로 색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밑색을 까는 방법은 요러요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밑색을 어떻게 까는지 그리고 무슨 색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또 알아봤어요. 조금이나마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예쁜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